오늘은 이제 3장 분류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퀵투어에서 단수나 Y=X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류 문제를 해봤었죠. 어떤 원 안에 있느냐 아니 바깥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도 분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서 보자 그러면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지도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이제 분류 문제인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과일을 분류를 하는데, 과일을 표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과일에 대해서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건 색깔과 크기를 이제 가지고 어떤 과일을 대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속성 또 attribute 또는 feature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이제 feature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학습의 대상이 되고 또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물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과일이 됐든 그게 침투 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대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얘가 무엇이다 라고 이제 분류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과일이라고 하는 사과, 딸기, 레몬, 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대표하는 것,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보면 이제 색상과 크기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물론 이 속성이라고 피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것은 실제로 이걸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분류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개발자가 어떤 피처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도 엄청 달라진다고 그래요. 오히려 보면 이런 게 이제 그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분야가 따로 있는데 그걸 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특징 공학, 우리나라 말로 특징 공학이라고 하죠. 이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래서 어떤 성능을 같은 대상인데 사과, 딸기, 레몬, 귤이라고 하느니 분류하려고 하는데, 특징은 꼭 색상과 크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색상 크기지만 사과로부터 향기랄지, 이건 이제 전혀 좀 채널이 다른 정보이긴 한데, 또는 그 과즙의 화학 성분이랄지 등등, 당도랄지 여러 가지 그 대상으로부터 속성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실제 분류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떤 분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들도 있죠. 크리티컬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들을 실렉션하고 선택하고 또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피처 실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건 단순히 이제 그냥 여기 보듯이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래서 대상을 구분하는 분류의 대상이 되는 속성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라벨이죠. 이게 속성, 피처, 라벨.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이제 미지 데이터, 이게 나중에 학습 분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색깔이 빨갛고 8cm이면 이건 사과고, 빨간색이고 2cm면 딸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속성과 라벨로 되어 있는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류기들이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 학습이 끝나면 이놈을 이제 현장에다 갖다 놓고, 빨간색과 7cm라고 하는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과일인지를 이제 물어봐야지, 분류기한테. 빨간색과
7cm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그 피처를 가지고 이 분류기한테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얼른 봐서 사과라고 분류할 것 같죠. 대각습이 됐네. 이런 식으로 이 분류기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과 라벨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 어떤 속성을 뭘 데이터로 저장해야 되고, 그게 라벨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 있지만 실상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기계학습 이용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가 몽땅 모아놓고 자기들은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좀 이제 이런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훨씬 이제 다음에 실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보안 분야든 또 아니든 간에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오늘날 빅데이터나 이런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는 아까 학습 데이터라고 미지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 이제 보면은 또 이 분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분류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분류기가 클래시파이 영어로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예요. 기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기계. 흔히 모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좀 용어들이 헷갈리게 만들긴 하는데 이 분류기라고 하는 걸 기계를 학습시킨다.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 분할선을 찾는 거라고 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할선. 이런 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이제 좀 선형대수에서 이야기하는 플레인 출자가 정확히 내가 약간 의문이 들긴 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특히 앞에다 또 디시전이라고 그래요. 결정 초평면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초평면 하이퍼라고 하는 게 이제 초라는 플레이는 평면을 디시전은 이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이니까 x축, x1, x2 이렇게 해서 2차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직선이 이 두 개의 집합을 이제 데이터를 구별을 하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아주 개하고 고양이가 비슷한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김새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요건 이제 특징이야. 이게 피처. 아까 색깔 여기는 크기 이런 식으로 그런 특징을 벡터로 사용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벡터 공간에다가 찍어보면 이런 점들이 이제 되죠. 각각의 샘플 데이터들이. 그러면 그걸 잘 가르는 선분을 찾아내는 게 기계 학습이라는 거예요. 기계 학습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선을 찾아놓으면 이쪽에 어떤 이제 미지의 데이터가 아까 미지의 데이터가 빨간색에 7cm였나요? 그러면 그게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할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두 개다 있죠.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두 개인데, 아까 앞에는 좀 과일이 여러 개 있었지만, 과일 두 종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과고, 이게 딸기다 그러면, 데이터들을. 이건 사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사과라고. 미지의 데이터는 그냥, 여기에다가 임의의 공간에 좌표, 자기 속성값을 가지고 좌표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요걸로부터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보고 딸기인지 사과인지 분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결정적 편명이라 한다. 책에서는 그냥 분할선이라고 2차원이니까 단단하게 했지만 이게 2차원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특징이 크기와 색깔만 있으란 법이 없어. 뭐 수백 차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백 차원 사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3차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수상적인 수준에서 그런 다차원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를 가르는 어떤 평면이 있단 말이에요. 3차원이면 평면이죠. 지금 2차원이니까 3분인데, 3차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을 가르는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 촉평면이라 한다. 3차원이 벗어난 4차원, 5차원, 6차원에도 그 피처 특징보다 한 차원 적은, 여기는 2차원에서 직선이라고 1차원이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에서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이잖아요. 마찬가지 4차원에서는 3차원, 5차원에는 4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 촉평면을 찾는 게 바로 기계를 학습하는 거다. 기계를 학습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제 선분을 아무렇게나 놓아. 아무렇게나 놓고 학습이 선분을 아무렇게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옮겨가는 거야. 이걸 둘을 잘 가를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그 y는 ax 플러스 b였잖아요. 그럼 요것과 요것을 변경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 값이나 줘. 뭐 0.57 뭐 이렇게 줬다가 요 둘을 잘 가를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그 에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a와 b 값을 자꾸 이제 변경시켜 나가는 거죠. 그럼 얘가 조금씩 이렇게 옮겨간다고. 옮겨가서 나중에 이제 이런 좋은 분할을 잘하는 두 쪽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잘하는 결정적 평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A하고 B가 이제 값이, 요 선분에 해당하는 것이, 찾아진 그 과정이 이제 학습 과정이에요, 학습 과정.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요 계수를, 코에피션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다. 이게 이제 기계인 거죠, 기계. 학습된 기계. 나중에 미지의 데이터는 속성값만 가지고 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사과인지 딸기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책에 있는 분류기를 한번 사용해서, 앞에는 추상적으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별로 감이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이킷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긴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트라고 숫자죠, 숫자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 손으로 쓴 이제 우리가 필기체 인식하는 거에 문자 숫자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뭐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숫자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 이미지는 8x8짜리 아주 심플하죠. 좀 더 보면 좀 조잡해. 이렇게 8x8짜리 흑백 이미지가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총 데이터 양이 샘플이 1797장이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특히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이걸 다 분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 클래스가 생기겠죠? 0부터 9까지 그러면 10개로 분류를 해야 되느니 다중 분류가 돼요. 그러기에는 좀 우리가 아직 시기상조니까
책에서는 이제 3자하고 8자만 분류하는 이 바이너리 클래스, 이 투 클래스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투 클래스 프로그램 문제. 즉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0부터 9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3자 써진 거하고 8자 써진 것만 가져다가 요 둘만 분류를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기계학습 모델은 뭘 썼냐 그러면 디시전 트리라고 해. 결정 트리라고 하죠. 결정 트리. 나중에 뒤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요 트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자료 구조 때 이제 트리라고 하는 뭐 데이터 구조도 배웠겠지만 갑자기 트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그걸 이제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실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좀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분류기 데이터를 약간 처리하고 테스트와 학습 데이터로 뭐 구분을 하고 3과 8자만 가져와야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평가하는 거, 에큐리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과 책에서 이제 정확성만 일단 했네요.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번에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뭐 프리시전이, 리콜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치로 사용되는 매트릭들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걸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좀 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를 군다의 스파이더 실행시키고 책에 있는 대로 타이핑을 해보면 돼요. 새로 이제 파일을 하나 타이틀 되어 있는데 뭐 요걸 가지고 할까요? 여기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네. 요걸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뭘 하지? 뭐 38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써도 되긴 한데 저는 3과 8을 분류하는 거다, 분류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죠. 이제 사이키트런이랄지 보면 이제 그 기계학습을 지원하는 이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갖춰 놓습니다. 뭐 케라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다 그런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편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책의 데이터를 위해서 그림 그릴 거예요. 좀 이따 이미지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니까 넷플롯 해서 as plt 이렇게 모듈인데, 그림 그릴 때 쓴 모듈인데 그 모듈을 plt라고 이제 aliasing 이 별명을 가지고 사용하자. 기니까. 실제로 사이키트런은 sk런이라고 되어 있죠. from 해서 그 중에서 데이터셋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임포트해서 사용할 겁니다. 데이터가. 먼저 데이터를 이제 로드 해야 되는데 디지스라고 변수를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 데이터인데 요게 중요한 거지. 로드 디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로즈 아이리스 디지스가 있고 뭐 보스턴, 다이어빗,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뭐 여기 뭐 아이리스 꽃이 있죠. 꽃을 가지고 이제 꽃 영상인데
아니 꽃은 영상이 아니구나. 이 꽃에 뭐 꽃 뭐 암술술 뭐 이런 거 아니 꽃잎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뭐 그런 게 해보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디짓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톤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있는데 보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어떤 지역에 집값 예측하려고 할 때 쓰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에 관련되어 있는 또 소득, 아무튼 뭐 이런 집값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진 데이터가 있고 다이아빗이 이게 당뇨인가요? 아무튼 뭐 어떤 환자에 관련된 질병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환자를 예측하려고 하는 뭐 그런 데이터 셋이 있죠. 기타 뭐 밑에 있는 건데 내가 다 다뤄보진 않았고 뭐 위에 있는 것은 이런 거 이제 자주 쓰이는 데이터들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어오죠.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실행시켜 놓읍시다. 일단 실행시키고 여기 에디터하고 콘솔 아이파이썬 콘솔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면 뭐가 쭉 많이 쓰죠. 디스에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타겟, 프레임, 피처 네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타겟 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쭉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항목들을 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함수들 또는 그 피처들 메서드와 피처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고 어디 타입을 볼까? 타입 사이키트론의 유틸스 번치라고 하는 고유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나만 일단 봐볼까요? 그러면 디지스의 이미지라고 해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어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요게 총 이제 개수가 1797개이고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넘파이 어드레이가 1797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개수예요, 개수에. 이미지의 개수가 1797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는 실제로 이제 8x8이죠. 여기서 이미지가 8x8. 그리고 거기 값이 이렇게 주어졌죠. 하나만 일단 봐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이미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8x8로 되어 있죠. 여기 행이 8개고 컬럼이 8개. 그래서 가만히 지금 숫자가 0인 곳은 이제 검정색이죠. 그리고 이제 숫자가 써진 곳이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죠. 저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가 있고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 같습니까? 0 같기도 하고, 아니, 이쪽도 있구나.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지금 숫자들이 있는 곳이.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딱 칠해보면, 이게 무슨 숫자 같은지 한번 보면, 이런 봐서는 뭐, 다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 0 같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스에 보면 타겟이 있어요. 타겟에 보면 0번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라벨이에요. 라벨. 첫 번째 이미지는 0이라고 하는 숫자 라벨이다. 실제 타겟을 보면은 몇 개만 봐볼까요? 20개만 봐볼까? 보면은 숫자가 지금 0, 1, 2, 3, 9까지 했고 또 0부터 9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미지가 0, 1, 2, 3, 4, 5, 6, 7, 8, 9 또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나만 더 봐볼까요? 그러면 디지스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1번이 첫 번 0, 1이니까 이것은 1처럼 보입니까? 봐볼까?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굵게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굵게. 여긴 좀 옅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일자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쓴 일이 와 이렇게 안 보인다고 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타겟을 (1번째) 보면은 순서라면 두 번째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은 타겟이 1번인데 그 이미지는 라벨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데이터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게 라벨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작업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라고. 이 작업이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미 주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이제 디지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이걸 그냥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플롯을 보면 0자처럼 보입니까? 0자처럼 보이죠. 이걸 좀 1번을 하게 되면 1자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해상도가 아주 낮잖아. 8x8짜리 뭐 그림인데 픽셀 64개로 표현한 얼마나 되겠어요? 해상도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책에서 찍는 것도 이제 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개발 이자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쓴 필기체라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책대로 이제 일단 해보죠. 라벨 파이썬 문법도 익힐 겸해서 집이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를 사용하는데 집은 두 개의 리스트나 튜플로부터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묶어주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데 보죠. 타겟에 10번까지 이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디짓의 타겟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느니 라벨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 처음부터 10이니까 0부터 9까지 10개를 이제 리스트를 주고 어레이였나요? 넘파이 어레이인 것 같은데 데이터 타입은 정확히 못했지만 넘파이 아마 어레이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10개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의미는 요 타겟은 아까 얘기했듯이 10개잖아요. 0부터 1, 2를 쭉 해서 아마 9까지일 거고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으로 되어 있겠죠. 8x8짜리로 쭉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10개인 거죠. 0부터 9까지 첫 번째 그 이미지를 요 집이라고 하는 놈은 요 두 개를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얘를 여기다 주고 얘를 여기다 주고 튜플로 묶어주는 거죠. 두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씩 그게 상응하는 걸로 0번 레벨과 0번 이미지, 처음 이미지, 첫 번째 타겟과 첫 번째 이미지를 따로따로 주고, 폼을 한번 돌면 두 번째 타겟과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요것을 각각 요놈한테 주는 거예요. 지입이 하는 역할이 그건 거예요. 또 한 번 폼을 돌면 이번엔 타겟에 앞에 있는 타겟에 2번과 2라고 써진 이미지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게 이제 지입이 하는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거 서브 플롯이라고 해서 좀 더 그림 모양을 갖춰가지고 2x 5짜리 총 10개죠. 행 10이니까 2 곱하기 5 10개, 2행에 오른쪽으로 5칸, 컬럼이 5개, 라벨 플러스 1에서 이제 그 위치 번호를 부여하는 게 번호를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보십시오.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아무튼 2x5짜리에다가 첫 번째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됐구나. 2x5잖아요. 여기다 하나씩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다 1번 이렇게 1번이 여기 뒤에는 그러니까 라벨이 처음에 0이잖아요. 0인데 플러스 1 해주니까 1이 되겠죠. 이게 1번 위치라는 거야.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5번 위치. 이건 인덱스인 거예요. 그 숫자는 여기 0짜리 그림이 들어가겠잖아. 그렇지만 요 서브 플롯에서 요 플롯을 그릴 때 이 공간의 위치를 여기 1번이라 한단 말이야. 2번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벨에다가 이게 0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부터 얘를 시작하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엑시스를 뺐네. 축에 뭐 지금 여기 0, 2, 4, 5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x, y 축에 그걸 이제 제거하겠다는 거. 오프 해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썼던 이미지 쇼라고 하는 걸 쓰면 됩니다. 이미지를 쓰고, 요건 지금 컬러가 흑백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볼까요? 이렇게 12, 13, 5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0과 숫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보면 다 여기 숫자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숫자 클수록 밝거든요. 13번이 가장 밝고 이런 식으로 돼 16이 가장 밝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레이 스케일 흑백이 아니어서 그거 이제 흑백으로 찍을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는 게 이제 CMap이라고 하는 거예요. CM에서 그레이 하면 되는데 R까지 썼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인터폴레이션 니어리스트 뭐 이런 거 생략하겠는데 그 그레이 스케일로 이렇게 바꿀 때 이거 뭐 인터폴레이션을 우리나라 외삽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가장 그 값을 막 그 변경하고 그럴 때 인접한 픽셀에 있는 값을 사용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여기 다루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림 그릴 때 여기 있는 그대로 씁시다. 타이틀을 뭐 좋네요. 문자 L을 하고 포맷을 썼죠. 이렇게 한칸 더 있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각 그림을 그릴 때마다 라벨 숫자 라벨을 디짓 0번, 1번, 2번 이렇게 여기에 요것은 요 위치잖아요. 위치 요걸 가리키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맵인데 CMP라고 썼네. 입체를 빠뜨렸네.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2x5짜리죠. 여기 뜻이 여기 2x5고 요것이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요 그림 내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뒤에 라벨 플러스 1이. 요건 1번부터 센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당연히 여기 디지트의 타겟에 0번이겠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림도 0자라고 써진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액시스는 없애버렸고, 이미지 쇼하는데 이걸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찍어라. 그래서 흑백으로 돼 있잖아. 흑백으로. 흑백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0, 1, 2, 3, 숫자가 그렇게 보이나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타이틀은 요거죠. 요거 디짓 0번, 디짓 1, 2 이렇게 찍는 거.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고, 요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죠. 코멘트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 분류기를 만드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책에서 지금 3과 8만 숫자 10개를 다 분류하는 게 아니고, 멀티 클래스 이제 다중 클래스 문제가 되고 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스로 3자하고 8자 이 두 개 가끔 비슷하게 숫자가 써지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3자하고 8자하고 약간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거 3자 숫자 8자 숫자만 따로 뽑아서 이제 그걸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플래그 38 이렇게 했네. 그래서 디짓 중에서 타겟이 라벨이 3인 거. 이러면 뭐가 되죠? true인 것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면 되겠네. 쓰면 플래그 진짜 배워갔네.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폴스이지만 4를 하면 보면 여기 0, 1, 2, 3자에 이 부분 true가 되죠. 이렇게 하면이 true가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팔자도 해야 되잖아요. 팔자도 해야 돼서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디지스의 타겟을 8 이렇게 8도 이제 포함시켜야 되니까 요 의미는 지금 디짓 타겟 3이라고 게 요 하게 되면 전체에 지금 1600 몇 개죠? 뭐 그 개수의 샘플에 대해서 3인 것들만 true로 하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이제 해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8에 8만 타겟이 8인 것들만 true로 하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오화연산하고 같다고, 오화연산이. 오화연산 같으니까 true이고 true이면 true이고, true이고 false이면 true이고, 어쨌든 한쪽만 true이면 true가 되는 거죠. 둘 다 false인 경우만 false가 되는데, 근데 두 개는 이제 exclusive 하죠. 겹치는 게 없어. 3인 거하고 8인 거 겹치는 게 없잖아, 타겟이. 두 개를 이렇게 놓게 되면 어때요? 3, 5와 8인가에 3이거나 8인 것들은 다 true로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된다고. 1676개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요 개수에 대해서 true false에 불리한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3과 8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그 위치에 있는 애들만 true로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플래그 되고 쉐입을 보면은 1797개군요. 1797개에 대해서 3과 8에 해당하는 것들만 true로 됩니다. 몇 개만 찍어볼까요? 10개까지만. 그러면 0, 1, 2, 3에 해당하는 놈 true죠. 4, 5, 6, 7, 8. 8에 있는 놈 true죠. 9는 false고. 그래서 3과 8에 해당하는 것만 1797개 대상으로 true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불리한 넘파이어리가 되죠. 이제 그것들만 추려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스 해가지고 디지스의 이미지 중에서 요걸 이제 플래그 38이라고 하는 거, true false로 되어 있는 불리한 인덱싱이라는 겁니다. 넘파이 어레이에서 불리한 인덱싱은 true인 애들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전체 이미지에서 요런 이미지 중에서 3짜리하고 8짜리만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골라내는 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겟도 이제 라벨이라고 해가지고 타겟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걸 하게 되면 이미지하고 라벨은 3하고 8로만 있는 애들만 두 개 동일한 게 매칭이 되잖아요. 위치가 똑같으니까 플래그 38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똑같아져요. 위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 이미지의 타겟하고 그 인덱스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트리에서 쓰려고 이미지를 2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놈을 리쉐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쉐입은 이제 그 쉐입을 변경시키는 거죠. 몇 바에 몇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변경시키는데 그놈을 다들 이제 끝에 걸 1차원으로 보면 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리쉐입을 좀 함수인데 네. 각 그 이미지 파일들을 지금 요것을 1000몇백 개 좀 이게 안 이어지네. 이제 3하고 8자리 안 뺐잖아요. 그 357개인가 보네. 357개인데 그 놈을 이제 357바이 뭘로 해라. 2차원으로 만들어라 이야기죠. 아까 이건 원래 이미지는 이제 3차원이 3차원에 말을 잘못했는데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개수 8 x 8 이랬잖아요. 개수 바이 8 x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원으로 줄이는 거 2차원으로 줄여서
개수만 이제 개수 앞에 개수죠. 이게 쉐입이 0번이 개수고 뒷부분은 펼쳐가지고 하나의 차원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8x8짜리를 64개에 해당하는 거로 그걸 한 차원으로 줄여버린 거죠. 즉 요렇게 8개 가지고 요렇게 8개였던 것을 하나로 쭉 64개가 되도록 요 놈은 갖다가 앞에다 붙이고 두 번째 행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세 번째 행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쭉 펼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 틀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분류기가 그런 식의 데이터를 요구해. 입력값으로 요걸 하나를 샘플을 본다는 거죠. 요거 하나를 샘플로 샘플을 1차원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각 샘플을 2차원으로 8x8로 되어 있는 것을 64 이렇게 되어 있는 1차원짜리로 바꿔줘야 된다. 8x8짜리를 64에 이렇게 1차원짜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전에 앞에 퀵 투어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면 보니까 357개네. 3과 8이 샘플 수를 일단 샘플은 뭐 렌 최경 쓸데없이 하는데 이미지스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이미지스 하고 이렇게 되고 이미지스 쉐입에 0번이 357이잖아요. 되면 샘플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중에 왜 이제 샘플 수를 세냐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훈련 집합과 테스트 셋으로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 이렇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숫자를 지금 몇 개나 할 건지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5분의 3을 했어. 5분의 3이 5분의 3 5분의 3을 60%입니까 그러면? 샘플을 하기 3 나누기 5 이렇게 이렇게 전체 샘플의 5분의 3이니까 60%죠. 샘플의 60%를 트레인 사이즈라고, 나머지 40%는 이제 테스트 집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인티저를 해주는 것은 개수는 정수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5분의 3을 정수에다 곱해주게 되면 이제 밑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티저로 해서 버리는 거죠. 소수점 이하는. 그래서 개수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정확히 3분의 6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60%를 이제 뭐 한두 개 하나 차이잖아요. 트레이닝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또 테스트 데이터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인티저로 이제 해서 개수는 숫자로 정수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트레인 사이즈는 60%다. 그래서 하고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분류기 이제 드디어 이제 머신이 나오는 거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키트런으로부터 해당하는 분류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가 사이키트런의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가 그 디시전 트리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임포트 해가지고 한번 트리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죠.
뭐 베이스 디시전 트리니,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니. 이제 베이스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트리라고 하는 이 모델 구조를 상속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다른 트리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기계학습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많이 해서 새로운 트리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에서 오히려 구현을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도 있고 또 리그레스도 있죠. 수치, 아까 우리 회기 사용되는 거, 뭐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요런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요걸 사용할 겁니다. 분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아이파이썬에서 쓰는 문법은 점하고 뒤에 별표하고 물음표 하면 전체를 트리 점하고 나오는 뒤에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저번에 같이 이렇게 dir 이렇게 해도 돼. 튜는 형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이건 이제 리스트 형태로 주는 거지만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더 많나? 아무튼 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되고요. 클래시파이어는 이야기했듯이 트리에 있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사용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퀵2에서 얘기했지만 피트라고 하는 함수, 피트라고 하는 함수, 이게 훈련을 시키는 함수다.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와 라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미지에 지금 요게 지금이 이게 지금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여기 아까 뭐 몇백 개, 300 몇 개 했습니까? 있고 여기 하나 64차원의 벡터 값으로 주어진 그림 샘플이 있었죠. 거기에서 훈련 집합을 추출해 가지고 요 전체 데이터에서 60%만이 그거하고 그 60%에 해당하는 라벨하고 두 개를 이 피트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 값으로 주면 지가 이제 디시전 트리를 그리죠. 디시전을 만들죠. 그린다는 게. 그게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게 학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트레인 사이즈까지. 이 의미는 뭐예요? 아까 이미지 데이터의 앞부분이 60%인 거죠. 앞부분 60%. 사실 이렇게 하면 좋진 않아요. 원래는 이게 랜덤하게 위치를 앞부분 또 뒷부분 중간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랜덤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책에서는 간단하게 앞에 부분이 60%를 지금 훈련 집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에 라벨을 이제 또 사용해야지. 라벨이 엉뚱하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해당하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그 라벨도 마찬가지로 트레인 사이즈 이렇게 해서 앞부분 60%를 해당하는 데이터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라벨이 1대1로 정확히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클래시파이어 학습이 끝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학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expected라고 라벨을 이제 아까 훈련 집합에 해당하는 라벨을 한번 보죠. 요것은 이제 트레인 사이즈 뒷부분 전체인 거죠. 나머지 40%. 그러니까 앞에 요것부터 끝까지 안 쓰면 끝이다 그랬어요. 이거 앞에를 안 쓰면 처음부터고 요 부분 비었잖아요. 앞에 콤마에 콜론에 앞부분 안 쓰면 처음부터야. 콜론 뒷부분 안 쓰면 끝까지란 이야기야. 처음부터 트레인 사이즈 하나 앞에까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잖아. 그래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10부터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이 지금 트레인 사이즈야 그러면 나머지 전체까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이 훌런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라벨을 이제 얻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맞출 수 있도록. 라벨을 맞춰야 되잖아. 뭘로? 훈련 집합을. 아니, 훈련이 아니라 테스트 집합을.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클래시파이어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했어요. 뭐가 잘못했지? 이게 다 잘못했네. I자가 빠졌네. 철자가. 변수니까 상관은 없는데, 영어 철자가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프리딕트에는 데이터만 넣으면 돼요. 라벨은 이게 알아서 이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추론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스의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요 전체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결과를 이제 받아놔야 되잖아요. 프리딕티드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 의미는 이제 철자가 앞에 부분에 좀 빨간색이 있으면 뭔가 틀린 거야 지금. 봤더니 여기가 이미지스 S네요. 이미지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좀 아까 이미지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샘플 중에 트레인 사이즈만큼 앞부분에 60%만 훈련 집합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모델은 이거죠.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요 모델을 사용하는 거야. 객체란을 생성해 가지고 여기 사용하도록 하고, 피트라고 하는 요 피트 이거 이어놔요. 이게 훈련 집합 훈련시키는 함수야. 그래서 그 입력은 샘플 훈련 데이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라벨을 주는 거죠. 요걸 보고 요 피처를 보고 이 피처와 요 라벨을 네가 잘 해가지고 훈련이 요런 피처에 비슷한 게 나오면 3이라고 해라, 또 이러면 8이라고 해라, 이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훈련이 되죠. 나중에는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훈련 집합이잖아요. 아니, 테스트 집합이잖아요. 훈련 집합이 사용하지 않아야 돼,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잖아요. 뒷부분에 있는 것들 40%. 그거 이제 요것은 라벨이 필요 없어. 왜냐면 라벨을 주면 안 되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라벨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제 모르는 것을 추론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능을 평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 테스트 집합의 라벨을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안 가르쳐 주고 얘가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두 개가 얼마만큼 잘 맞았는지, 그게 성능 평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라벨을, 이게 이제 기대값인 거죠. expected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는 이제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한 결과가 나와요. 여기는 요 트레인 요 40%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3, 8, 8, 3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사용됐으니까 여기 보면 옵션에 리스타트 커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remove all variables 해서 지금까지 사용됐던 위에 있는 변수들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 하는 기분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뭐 금방 끝나죠. expected 한번 쳐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인 거야. 이렇게 3, 8, 3, 3 이렇게 나와. 지금 데이터 3, 8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프리딕티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그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분류기가 그 훈련 집합을 가지고 64개의 픽셀 값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샘플들, 그걸 총 사이즈가 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거 몇 개인가? 143개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얼핏 맞춘 것 같죠? 앞에 3이라고 이제 맞춘 거잖아요. 이건 정확한 값이잖아요. 원래 그림에 대한 라벨을 붙였던 거고, 이것은 이제 예측한 거잖아. 머신이 학습된 기기가 예측한 3이고, 얘는 원래 정확한 타겟 값인 거죠. 이걸 똑같으면 이제 맞춘 거잖아요. 내가 일일이 세보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임포트를 해봅시다. 매트릭을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한 모듈인 거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여기에 프린트하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매트릭스의 액큐리시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죠.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두 개를 넣어주면 돼요. expected 하고, 이게 원래 이제 맞춰야 될 거죠. 대상이니까. 진짜 이제 라벨인 거죠. predicted는 기계가 예측한 거. 이 두 개가 100% 맞으면 이제 accuracy가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가 나오겠죠. 이거는 불러서 보면 accuracy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84.61 뭐 이렇게 되네. 약 85% 되네. 85%. 지금 85%. 지금 여기에 맞힌 것이 10개 중에 8개 반 정도를 맞췄다 그런 거죠. 보면 여기 틀린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3인데 8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훨씬 앞에 뭐 y 이퀄 x 제곱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미지 데이터라고 가지고 하니까 훨씬 좀 이해가 더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계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프리프로세싱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로드 디시션에서 이제 아예 그냥 사이킷 드론에서 데이터를 다 정제해가지고 주니까 훨씬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해서 집중하는 것은 이 데이터로부터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만 분류해 놓고 그 입력 포맷에만 맞추고 원하는 학습 방법을 기계 학습을 가져다가 피트라고 하는 함수를 위해서 샘플과 라벨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결과 여기 그러면 이 클래시파이어가 훈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이미 훈련이 끝난 거죠. 그 놈을 가지고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가 라벨을 추론해서 붙여주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이 accuracy score라고 하는 비교를 하면 얼마나 맞췄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체 과정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상업용어로 만들어서 현장에 투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피트된 거에 피트된 클래시파이어를 저장을 하죠. 세이브 시킵니다. 파일로 저장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이거 로드 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 로드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아무튼 간단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3과 8이라고 하는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뭐가
3자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와 8자라고 이미지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부 구조를 모르고도 사이키트론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만 잘 활용하면 매출 되지도 않아요. 전체 이 코멘트까지 다 포함해서 37줄, 이 부분 빼면 약 30줄이면 3과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 평가까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제 간단하진 않지만 이 부분 앞에 데이터를 마련하는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러면 코드가 엄청 길어지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데이터 이 기계학습을 새로 만든다거나 있는 것을 개선한다거나 하면 또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또 이게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법들을 이걸 지원 교환을 포함한다 할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좀 그건 이제 다 성능 향상을 위한 것들이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